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맨유와 찰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4위의 맨유입니다.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치를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찰턴이 EFL컵에서 유일하게 3부 리그 팀이라 전력 상황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홈에서 경기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맨유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지난 벌리와의 EFL 16강전에서도 두브라브카가 나오는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배제하고 경기를 치렀던 바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력 선수들의 체력이 부족해 카세미르를 어쩔 수 없이 출전시키긴 했지만 센터백으로 내리면서 활동량을 최대한 아껴주는 모습입니다. 공격전에서도 안토니, 엘랑가 등 백업 선수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박싱데이를 맞아 강행군을 치르고 있어 매 경기마다 선발 라인업에서는 변화가 꽤 있던 편이었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은 편이지만 주전 선수들에 비해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그나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최근 5연승을 이어가는 동안 멀티 득점에 성공한 경우만 4경기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튀양 제브, 산초 반더비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3부 13위의 찰턴입니다. EFL컵에서 유일하게 남은 3부 리그 팀입니다. 16강에서는 브라이튼을 승부차기 끝에 잡아내면서 나름대로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상대에게 점유율을 77%나 내주는 등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역습의 날카로움도 뚜렷하게 장점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슈팅을 7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스 바깥에서 시도했던 슈팅이 4개로 더 많았습니다. 3선 아래의 안정감이 이제는 궤도에 오른 맨유를 상대로는 변변한 찬스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점률은 좋지 못하지만 리그에서는 라인을 높이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감수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의 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박스한 진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실점은 PK로 내준 한 골에 그쳤던 상태이고요. 맨유의 공격력이 꽤 괜찮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실점의 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찰턴이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서 브라이튼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습에서의 성과가 꽤 무뎠던 데다 맨유의 3선 아래의 안정감은 상당한 상황이라 득점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미션이 될 것입니다. 맨유 공격진 백업 멤버들의 기복이 변수이긴 하지만 최근 팀의 전반적인 득점력이 좋다는 건 역시 맨유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이죠. 맨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뉴캐슬과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뉴캐슬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좋았던 페이스가 다소 꺾인 상태인데 물론 직전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돌렸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원정 무승부를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뉴캐슬의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하부 리그 팀에게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1군 선수들을 꽤 배치할 것으로 보여 아스날전에서 보여주었던 질식 수비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빠르고 민첩한 윌슨이 팀 전방 압박에 힘을 줄 수 있고 라인 브레이커 성향이 짙어 상대 라인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전방 압박은 역습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스터의 빌드업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은디디가 공을 다룰 때 실수가 꽤 나오는 모습을 지난 시즌에 자주 보여준 터라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도한 뒤 빠르게 역습으로 나서는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기마랑이스가 기록한 한 골이 전부였을 정도로 전방 선수들의 결정력이 꽤 떨어져 보인다는 점이 그나마 변수입니다. 결정자는요. 생막시멘, 크라프트, 쉘비, 타겟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3위의 레스터입니다. 하부리그 팀은 질링엄에게 1대0으로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월드컵 이후에 힘을 쓰는 일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드필더진에서 부상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전력을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레스터가 전반기에 성적을 꽤 향상시키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은 수비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리그 3경기에서는 모두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수비진이 다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리그 경기가 공교롭게도 뉴캐슬과의 경기였는데 전반부터 경기가 꼬이면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파스가 적극적인 수비로 하프라인에서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긴 하지만 박스 안에서는 이것이 독이 되면서 자책골이 2번이나 나오면서 예기치 못한 실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수마레의 결장으로 인해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은디디가 수마레 대신 출전하면서 수비와 볼 배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밥값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지난 시즌부터 빌드업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점유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플랜으로 전환하긴 했으나 은디디의 기용으로 인해 후방 빌드업에서 처음부터 제약이 생기는 상황을 좋게 보긴 어렵습니다. 결장자는요. 수마레, 프라트, 메디스, 저스틴, 에반스, 듀스버리홀, 페레이라, 버트란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레스터 빌드업의 핵인 수마레의 결장으로 인해 레스터 빌드업이 제약이 크게 생긴 상황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